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기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S&P 0.99, 나스닥 1.36, 다우 0.51 올랐는데요. 테슬라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는 내려오는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는 공매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등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테슬라가 다 해준 하루였죠.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는데요. 금리를 0.5% 올려서 제로금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였을 때는 중앙은행한테 맡기지 말고 돈을 풀라고 했던 부분인데, 마이너스 금리는 201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벗어났고요.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은 0.25%포인트 보고 있었는데 0.5%포인트로 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기업은 오늘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이야기도 따라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번 금리 인상은 좋은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이 아닌 인플레를 잡기 위함의 인상이기 때문에 향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표는 별로였지만 여지껏 지표도 괜찮았고 고용 좋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해도 증시도 버텨주면서 상승도 만들어주고 어찌어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유럽은 좀 다르거든요. 유럽은 지금 좋은 경제 상황이 아니기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약달러와 기업 실적이 좋으니 이곳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좋은 해석이 되고 있다는 말도 맞을 듯 합니다. 우선 어제 나온 넷플릭스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200만 명 감소로 봤는데 97만 명 감소하고 3분기에는 1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 같다고 하면서 호재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즈니도 상승세를 탔고요. 구독자 수 감소 선방을 해서 주가가 올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뒤에 3분기에는 100만 명 정도 증가한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무슨 근자감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요즘 증시 해석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의 증시 상승으로 나오는 해석들에 익숙해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뒤에 왜 넷플릭스는 하락하지 않았는지 주가의 흐름으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라서 이 부분으로도 반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펠로시도 엔비디아를 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도체 상승 작업을 제대로 한 건 펠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17일에 엔비디아 콜옵션 200계약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6월 17일이면 158불 50 부근인데 제가 말씀드린 좋은 매수자리 구간이네요. 하여튼 반도체 육성 법안은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들에게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펠로시 남편이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난 후부터 펠로시가 적극적인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펠로시는 그래도 내가 증시 다 끌어올려줬잖아 하면서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증시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테슬라나 넷플릭스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만약 넷플릭스나 테슬라가 하락을 한다는 것을 펠로시가 알고 있었다면 펠로시가 어떻게 아냐 마냐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펠로시가 넷플릭스나 테슬라가 하락을 할 것을 예상했다면 펠로시 남편이지만 펠로시라고 하겠습니다. 펠로시는 엔비디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적 발표하는 큰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증시 전체가 받치지 못하므로 엔비디아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기에 상승을 예상하지 않았다면 엔비디아 매수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여튼 엔비디아는 과거 멘탈선인 180불 가까이 왔고요. 만약 뚫고 지나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펠로시의 포지션은 다 매도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유는 미주얼이 말한 벽에 왔기 때문에 180불,
농담이고요. 아직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어서 롱으로 홀드하면서 가져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지금까지 상승이 굉장히 컸잖아요. 상승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튼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횡보도 나올 수 있어서 만약 펠로시가 콜을 홀드하고 있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도 수익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으므로 매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넷플릭스는 어닝 후에 끌어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다시 상승,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잡아가는 눈치입니다. 주가의 흐름상 그리고 EPS로 적정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저의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이나 어제 제가 테슬라의 주가 흐름으로 확인시켜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넷플릭스는 계속 180 부근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어닝으로 급락을 한다? 지금 증시 상황에서 찬물을 부을 수 있는 우량주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락했다면 테슬라도 무너졌을 것이고 펠로시고 뭐고 눈물바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주가에 장난이 있었어서 막 올리고 막 내리고 했던 부분인데 그 장난 때문에 저는 올라와도, 그러니까 어닝 후에 올라와도 200불 밑으로 다시 흘렀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막 올라와서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증시를 읽는 게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칭찬의 글들이라 아주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 기분 좋게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영상 이야기 살짝 하면 730불, 735불에서 매수 가능 말씀드렸고요. 상승 시 미니멈 785까지 갈 것이다. 사실 어제 오르다가 내려오길래 약간 조마조마하긴 했습니다. 괜히 이거 주가 흐름 맞추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785 부근까지 오르고 눌림 나오는 것도 확인하셨죠? 차트와 증시 상황 그리고 중요한 주가의 흐름으로 맞춘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찍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시 복습, 테슬라가 600 밑으로 하락한다? 굉장히 머쓱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펠로시가 엔비디아를 매수한 상황에서 그리고 넷플릭스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혼자 하락한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었던 건 횡보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상승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어깨에 뽕이 살짝 들어간 상태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테슬라까지 좋은 흐름 해주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역시 달려주고 이보다 좋은 증시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로 보면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조금씩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적응해 가고 있고 금리를 올리는 것도 익숙해져 가고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고 향후의 이야기들은 나올 것 같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 실적을 걱정했는데 실적들은 대부분이 잘 나오고 있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재택근무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유가 하락이요. 복귀하는 곳도 많아서 수요 쪽인 게 맞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유가 빠지는 거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니까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것을 찾은 것은 없습니다.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러시아 제재하면 원유 공급 부족이 생겨서 유가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지금은 어쨌든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하락하는 것은 좋은 부분이고요. 경기 침체 우려라고도 하는데 지금 상승은 경기 침체 우려 해소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늘까지의 상승을 만든 중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펠로시가 반도체 밀어주고 옵션콜까지 매수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넷플릭스 주가 방어해주고 넷플릭스의 하락은 테슬라의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버텨주니 오늘까지는 아주 좋은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에 브레이크를 잡게 하는 소식이 있었죠. 스냅인데요. 스냅이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구글 메타까지 같이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스냅은 매수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스냅이 크게 중요한 기업으로 보이지 않는데 지난번 스냅에 쏘아올린공 해서 하락을 만든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스냅이 쏘아올린공으로 메타나 구글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종목이라 생각이 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증시 해석이 아이러니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지표가 안 좋으면 긴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해서 증시에는 호재다. 뭐 이런 아이러니한 해석들로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음 주에 나오는 2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좋게 해석이 되더라도 실물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부분은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은 나와도 급등 후에 추가 상승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재거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지수들도 안 좋았는데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가 하락하면 6개월 안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7월 제조업 활동 지수는 1997년 이후 가장 낮게 나왔고요. 좋은 게 아닌데 아이러니한 해석들로 증시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큼직큼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남아있어서 바로 하락 증시로 변화시키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 운행주들도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소비재주들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증시는 잘 버텨줄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증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버텨줄지 풍선바람 빠지듯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 말이죠. 내일 S&P 잘 보시고요. 밀고 나가주면 내일도 역시 좋은 주가 흐름 나올 수 있으니 기대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